언니, 응? 엑셀러 검사를 꼭 추천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야? 상담해보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 웩슬러 받기 잘했다 싶은 친구들이 있거든.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야. 저학년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기질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함부로 잘 드러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드러내지 않거든. 그런데 실제로 웩슬러 검사를 해보면 아이의 공통성이라든지 행렬출이라든지 아이의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튼튼한 친구들이 있어. 이런 친구들은 엄마가 사실은 몰라서 학습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엄마가 이 친구한테 맞게끔 학습 로드맵을 좀 설정을 해주면 확 클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본인이 예민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와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친구니까 얘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보고 그 부분을 개발시켜서 학습 로드맵하고 연결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연산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연산 알고리즘을 배우고 그걸 반복 드릴하는 게 이 친구한테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오히려 지루해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산을 해보는 원리 위주의 연산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시공간이 굉장히 높으면 사실은 사고력 수학에서도 도형 부분이 잘 특화된 그런 소마 같은 사고력 수학이 잘 맞기도 하고 연산하는 힘이 좋은 친구들은 뭐 CNS가 잘 맞기도 하고 생각하는 힘이 좋은 친구들은 뭐 CMS 학원이 잘 맞기도 하고 아이한테 맞는 학원이 있어. 그 학원에 보내줘서 이 친구가 처음에 경험하는 그 첫 시작 경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는 학습에 더 열정을 내서 더 욕심을 내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발판을 잘 마련해줘야 하는 친구들이 가장 와서 검사를 받아보면 효과적이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인 것을 엄마가 알고 가니까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줄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웩슬러 검사를 했을 때 이 그래프 자체가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능의 영역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개발된 지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부터 학습을 많이 시켜서 선천적인 부분은 약했는데 후천적으로 많이 어휘력 부분만 상승이 된 경우 이런 경우 작업 기억이 높아서 아이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잘해 보이긴 하는데 생각하는 힘은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학 문제를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 잘 이해가 안 돼도. 이런 친구들은 웩슬러 검사 해보면 공통성 빠져 있고 행렬줄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 기억만 굉장히 높거든. 그런 공부하는 습관 자체를 좀 바꿔줘야 돼. 생각할 수 있게 항상 개념 위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개념이 누적이 돼야 고학년 가서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뾰족뾰족한 친구들은 유치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올라갈수록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야. 특히 중학교 가면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많이 시켰기 때문에 번아웃이 쉽게 오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지를 와서 보면 어렸을 때 잘하는 부분은 단순한 암기 위주일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책 읽기라든지 또 자기가 봤던 내용을 자꾸 설명을 해보게 한다든지 엄마가 아이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친구의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을 와서 점검을 받고 가면 아이들한테 맞는 지금 현재는 잘하지만 얘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지 지금 바짝 잘하는지 사실 이것도 웩슬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친구들은 남매나 형제나 이렇게 엄마가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데 두 친구가 너무 달라. 엄마가 느끼기에 좀 달라. 그러면 빨리 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아. 왜냐면 다르다는 걸 엄마가 느낄 정도면 사실 웩슬러 검사를 해보면 확연하게 다르거든.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인지적인 영역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첫째는 잘하는 부분이 연산 쪽이고 둘째는 잘하는 부분이 사고력 쪽이고 첫째는 잘하는 부분이 암기력과 이런 부분 집중력이고 둘째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빠른 스피드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좋은 친구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경우는 보내는 학원부터 엄마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방식도 다 달라. 그래서 아이마다 다르게 케어를 해주고 양육 태도도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첫째 보냈던 학원 그대로 둘째도 보내면 둘째가 만약에 더 클 수 있는데 못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능력보다 너무 높아서 버거워할 수도 있고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반드시 엄마가 느꼈을 때 좀 다르다 싶으면 빨리 인지적인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첫째는 뭐 디딤돌 기본 응용으로 선행을 나갔다. 둘째는 반드시 그걸로 안 나가도 되거든. 심한 책으로 나갈 수도 있고 더 쉬운 책으로 나가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른 부분을 반드시 보러 오시는 게 중요해.